1993년 겨울 눈발이 흩날리던 그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에 다녀올게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진 한 여인. 그녀의 이름은 박영숙. 17년간 딸은 어머니를 찾아 헤맸지만 세상은 가출이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 증거보관소에서 발견된 낡은 가방 하나. 그 안에 숨겨진 편지와 사진들이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 어머니는 가족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것이었습니다. 17년 만에 밝혀진 진실 앞에서 아버지와 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해와 원망으로 얼룩진 시간들을 어떻게 치유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서에 관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프롤로그 - 사라진 그 겨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1993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17년간 이어진 한 가족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선희 씨인데요. 현재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20대와 30대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말이죠. 그것도 가장 추운 겨울날에요. 1993년 12월 15일 그날도 여느 겨울날처럼 매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김선희 씨 가족은 외할머니 댁 성묘를 위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김철수 씨가 운전을 하고 조수석에는 어머니 박영숙 씨가, 뒷자리에는 당시 21살이던 선희 씨와 19살 남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휴게소에서 잠깐 쉬어요. 다들 화장실도 가야 하고. 선희 씨의 말에 아버지는 다음 휴게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한 휴게소였죠. 지금은 리모델링 되어서 모습이 많이 바뀌었지만 당시에는 그저 평범한 시골 휴게소였어요. 가족들은 각자 할 일을 보러 흩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주유를 하고 남동생은 매점에서 음료수를 사러 갔어요. 선희 씨는 어머니와 함께 화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선희야, 너 먼저 들어가. 엄마는 잠깐 바깥 공기 좀 쐬고 갈게. 어머니의 말에 선희 씨는 별 생각 없이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당시에는 휴게소 화장실이 지금처럼 깨끗하지도 따뜻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바깥 공기를 쐬겠다는 말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는 어디 계시지? 선희 씨는 화장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휴게소 건물 뒤편도 주차장도 매점 앞도 어디에도 어머니는 없었어요. 아버지, 엄마는 어디 계세요? 엄마? 너랑 같이 화장실 간 거 아니야? 저는 먼저 들어가라고 하시고 바깥 공기 쐬신다고 하셨는데. 가족들은 휴게소 구석구석을 찾아다녔습니다. 매점 직원들에게도 물어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중년 여성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설마 다른 차를 잘못 탄 건 아닐까? 아버지가 말했지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하실 분이 아니었거든요. 결국 아버지는 휴게소 관리사무소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가출 아닙니까? 요즘 중년 여성 가출이 많아요. 며칠 있다가 연락 올 겁니다. 가출이라니요? 선희 씨는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박영숙 씨는 1950년생으로 당시 43살이었습니다. 키 158cm의 통통한 체격이었어요. 성격은 온순하고 가정적이었습니다. 그날 입고 나간 옷은 검은색 패딩 점퍼와 진한 파란색 바지, 검은색 운동화였어요. 머리는 단발로 자르고 파마를 하신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는 가족을 무척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말이죠. 그날 밤 선희 씨 가족은 휴게소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돌아오실까 봐서요. 하지만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의 수색, 가족들의 수색, 그리고 동네 사람들까지 나서서 찾았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허공으로 사라진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장 마이너스 의문의 실종. 박영숙 씨가 사라진 첫 주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까지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영숙이가 왜 그랬을까?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이웃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진심으로 걱정하며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선희 씨는 그 시선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가출했다는 말들이요. 우리 엄마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선희 씨는 누구든 만나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경찰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초반 아직 실종자 수사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았던 시절이었거든요. 게다가 성인 여성의 실종은 대부분 가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실종신고는 접수했으니까 며칠 더 기다려보세요. 연락 올 겁니다. 경찰의 말은 늘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어머니의 소식은 없었어요. 선희 씨는 그때부터 직접 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휴게소 주변은 물론이고 인근 시장, 버스터미널, 기차역까지 모두 다녔어요. 어머니의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혹시 본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이분 못 보셨어요? 12월 15일에 실종되신 분인데. 아, 이분? 못 본 것 같은데. 미안해요. 대부분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찾을 때까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 김철수 씨는 말수가 줄어들었고 남동생은 학교 생활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선희 씨 자신이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당시 선희 씨는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였죠. 하지만 어머니가 사라진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중요할 리 없었습니다. 선희야, 그래도 내 앞일은 생각해야지. 엄마도 내가 취업 못하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아버지의 말에도 선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엄마를 찾는 게 먼저예요. 취업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선희 씨의 대학 생활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졸업식 날에도 어머니는 오지 않았어요. 텅 빈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실종된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첫 번째 목격담이 들어왔습니다. 아, 이분. 지난달에 봤어요. 서울역 근처에서요. 시장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희 씨는 즉시 서울역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와 남동생도 함께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잘못 본 거였어요. 이런 식의 허위 신고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부산에서 봤다, 대구에서 봤다, 심지어 제주도에서 봤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확인해 보면 다른 사람이거나 착각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희 씨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희망을 품었다가 좌절하는 일이 반복되었거든요. 선희야, 이제는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 실종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엄마가 정말로 가출했을 수도 있잖아.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아버지. 선희 씨는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마저 그런 말을 하다니요. 우리 엄마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6개월 동안 계속된 수색과 기다림이 아버지의 마음도 지치게 만든 거였어요.
그해 여름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남동생이 군에 입대하게 된 거예요. 누나, 내가 군대 갔다 와서도 엄마 소식 없으면 그때는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닐까? 남동생의 말에 선희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선희 씨는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남동생이 군대에 간 후에도 아버지가 지쳐갈 때도 선희 씨만은 어머니를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994년이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지 벌써 1년이 지난 거였어요. 두 번째 장 마이너스 혼자만의 싸움. 1995년 어머니가 사라진 지 2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의 관심도 많이 시들해졌어요. 처음에는 진심으로 걱정해 주던 사람들도 이제는 아직도 찾고 있어? 라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가족들의 변화였어요. 아버지는 이제 어머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군대에 간 남동생도 휴가 때 와서는 누나,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선희 씨는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간절해졌어요. 어머니를 찾겠다는 의지가 더 강해졌습니다. 모두들 포기해도 나만은 끝까지 찾을 거야. 엄마를 포기할 수는 없어. 선희 씨는 그해부터 본격적으로 탐정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지기 전의 행동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어요. 어머니는 평소에 어떤 곳을 자주 갔을까? 누구와 만났을까? 무슨 걱정거리가 있었을까? 생각해보니 어머니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가족이지만 어머니의 일상은 집안일 위주였고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선희 씨는 어머니의 친구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 교회 사람들, 시장에서 만나던 상인들까지 모두 만났습니다. 이모, 우리 엄마가 사라지기 전에 뭔가 고민 있다고 하신 적 없나요? 글쎄, 영숙이가 평소보다 좀 말이 없긴 했는데 무슨 고민인지는 말 안 하더라고. 어머니의 절친이었던 정말 순 아주머니의 말이었어요. 말이 없었다고요? 언제부터요? 그해 가을부터? 10월쯤부터 좀 이상하더라고. 평소엔 수다쟁이였는데 말이 줄었어. 이건 새로운 정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실종되기 2개월 전부터 뭔가 달랐다는 거였어요. 선희 씨는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상했는데요? 전화를 해도 대답을 잘 안 하고 교회에서도 예배 끝나면 바로 집에 가더라고. 평소엔 우리끼리 수다 떨고 그랬는데 말이야.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냥 좀 피곤하다고.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2개월 동안 뭔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 가족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선희 씨는 다른 사람들도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대답이었어요. 어머니가 실종되기 전 몇 달 동안 평소와 달랐다는 것. 그럼 우리 엄마가 정말 뭔가 고민이 있어서 나간 건가요? 선희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마리를 찾은 것 같기도 했어요. 그해 가을 선희 씨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아서 사설 탐정을 고용한 거였어요. 당시 사설 탐정은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는 어떻게든 어머니를 찾고 싶었어요. 의뢰인 딸이시군요. 어머니 실종 사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정호 탐정은 40대 중반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경찰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비용이. 돈은 제가 마련할게요. 꼭 찾아주세요. 선희 씨는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김정호 탐정은 3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했어요. 휴게소 CCTV 확인 당시에는 화질이 나쁘고 보관 기간도 짧았어요. 주변 수색, 목격자 조사 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죄송합니다. 단서를 찾을 수 없네요. 2년이나 지난 시점에서는 탐정마저 포기하자 선희 씨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도 다 떨어졌고요. 하지만 그때 탐정이 한 가지 조언을 해줬어요. 혹시 어머니가 평소에 일기를 쓰거나
개인적인 물건들을 보관해 둔 곳이 있나요? 그런 걸 한번 뒤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고 선희 씨는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 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옷장, 화장대, 서랍, 구석구석 다 찾아봤어요.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일기를 쓰시는 분도 아니었고 개인적인 물건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화장대 맨 아래 서랍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작은 주소록이었어요. 어머니가 쓰시던 건 분명한데 선희 씨가 본 적 없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수정, 박민호, 최광수. 모두 생소한 이름들이었어요. 전화번호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선희 씨는 즉시 그 번호들의 전화를 걸어봤어요. 첫 번째 번호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번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세 번째 번호는 연결됐지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영숙 씨를 찾고 있는데요. 누구요? 박영숙? 모르는 사람인데요. 역시 단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주소록의 의미를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런 사람들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었을까?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1996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지 3년째였어요. 이제 주변에서는 아무도 어머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남동생은 군대를 마치고 돌아왔지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오직 선희 씨만이 어머니를 찾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싸움이었어요. 선희야, 이제 그만해라. 내 인생도 생각해야지. 아버지가 말했지만 선희 씨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야. 3년이나 지났잖아. 3년이면 뭐 어때요? 30년이 지나도 저는 엄마를 찾을 거예요. 선희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선희 씨는 혼자만의 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찾는 여행을요. 세 번째 장 마이너스 세상의 차가운 시선.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선희 씨의 20대 후반은 온통 어머니를 찾는 일로 채워졌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선희 씨만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어요. 선희야, 너 정말 언제까지 이럴 거야? 엄마 찾는 것도 좋지만 내 인생은 어떻게 할래? 대학 동기였던 미영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이는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었어요. 내 인생? 엄마를 찾는 게 내 인생이야.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이미 몇 년째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계속 찾아다녀도. 그만해. 선희 씨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마저 그런 말을 하다니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선희 씨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었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힘든 건 세상의 시선이었습니다. 아직도 엄마 찾고 다녀? 이상한 애네. 가출한 거 뻔한데 뭘 그렇게 찾아. 엄마도 돌아오기 싫으니까 안 오는 거지. 우리 때문에 엄마가 가출했나 봐. 그러니까 저렇게 미안해서 찾아다니는 거야.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선희 씨의 귀에 들렸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특히 가출이라는 단어는 선희 씨에게 가장 큰 상처였어요. 어머니를 모독하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절대 가출 같은 거 하실 분이 아니에요. 선희 씨는 누구를 만나든 이렇게 외쳤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점점 차가워졌어요. 1998년 어머니가 사라진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이제 선희 씨도 3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어요. 선희야, 이제 정말 결혼 생각 안 해볼래? 좋은 사람 소개해 줄 테니까. 친척 이모가 말했지만 선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모, 저는 아직 뭘. 언제까지 엄마만 찾고 살 거야? 엄마도 내가 이런 모습 보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이모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선희 씨는 어머니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니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거였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원미상 시신이 발견됐는데 실종 신고된 분들과 대조해보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나요? 선희 씨와 아버지는 급하게 경찰서로 갔습니다. 시신을 보는 순간 선희 씨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행히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은 오랫동안 남았어요. 혹시 우리 엄마도? 선희 씨는 상상하기도 싫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아버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선희야, 이제 정말 그만하자. 5년이야, 5년. 엄마가 살아 계시다면 연락이라도 한번 했을 거야.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나도 이제 지쳤다.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언제까지 이럴 거야? 아버지마저 포기하는 모습을 보니 선희 씨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뜻밖의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1999년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선희 씨는 PC방에서 인터넷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인터넷에는 실종자 찾기 카페가 있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위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선희 씨는 그곳에 어머니의 실종 사연을 올렸어요. 1993년 12월 15일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종된 박영숙 당시 43세를 찾습니다. 키 158cm 중간 체격 검은색 패딩 점퍼 착용. 글을 올리자마자 여러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줬어요. 힘내세요. 저도 아버지 찾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이런 방법도 있어요. 처음으로 선희 씨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난 거였어요. 그들의 위로와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희망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분이 많은 도움을 줬어요. 저는 어머니를 7년째 찾고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계속 찾고 있어요. 우리가 포기하면 정말 끝이거든요. 희망이님의 말에 선희 씨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인터넷을 통해 선희 씨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전국의 실종자 가족들과 연결되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도우며 찾는 활동을 했습니다. 2000년이 되었습니다. 새 천년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소식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해 선희 씨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면서라도 계속 어머니를 찾겠다고 결심한 거였습니다. 이제 나도 30이야. 하지만 엄마를 찾을 때까지는 다른 건 생각하지 않겠어.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어요. 특히 아버지는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선희야, 내가 이렇게 계속 살면 엄마가 돌아와도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실 거야. 행복하게 살라고요? 엄마 없이 어떻게 행복해져요? 그래도 아버지는 벌써 엄마를 잊으셨나 봐요.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선희 씨의 말에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무렵 선희 씨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그리고 끝없는 걱정으로 인해 위험이 생겼어요. 밤에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몸부터 챙기셔야죠. 병원 의사의 말에도 선희 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어머니를 찾는 것에 비하면 자신의 건강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체중도 많이 줄었고 얼굴도 수척해졌습니다. 선희야, 너 요즘 너무 야위었다. 밥은 제대로 먹고 있어? 남동생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선희 씨는 괜찮다고만 했어요.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모든 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선희 씨의 20대가 끝나갔어요.
또래 친구들과는 완전히 다른 20대였습니다. 연애도 취업도 결혼도 없었어요. 오직 어머니를 찾는 일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선희 씨를 지탱해 주었거든요. 엄마 어디에 계세요? 딸이 이렇게 찾고 있는데. 밤하늘을 보며 선희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별들이 어머니의 눈처럼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2001년 선희 씨는 31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 정년기를 한참 넘긴 나이였어요. 주변에서는 더욱 노골적으로 걱정을 표했습니다. 선희야,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너 혼자 늙어가고 있잖아. 사촌 언니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저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엄마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도 중요하잖아. 하지만 선희 씨에게는 자신의 인생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했어요. 어머니 없는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해 봄 선희 씨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희망이님이 실제로 만나자고 제안한 거였어요. 서울에서 실종자 가족 모임이 있어요. 함께 참석해봐요. 선희 씨는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으로만 소통했는데 실제로 만나는 건 다른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결국 참석하기로 했어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면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모임 장소는 서울 시내의 한 카페였어요.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가족을 잃고 찾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만났던 희망이에요. 희망이님은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7년 전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실종되어 지금까지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김선희예요. 어머니를 8년째 찾고 있어요. 선희 씨가 자기소개를 하자 다른 분들도 각자의 사연을 이야기했어요. 남편을 찾는 아내, 아들을 찾는 아버지, 동생을 찾는 형. 모두 가슴 아픈 사연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서로 위로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예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희망이님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모임에서 선희 씨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른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가족을 찾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선희 씨 8년이면 정말 오랫동안 찾으셨네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을 텐데. 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포기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다른 건 포기해도 엄마만은 포기할 수 없거든요. 선희 씨의 말에 모두들 공감했어요. 그들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 모임을 계기로 선희 씨는 새로운 활력을 얻었습니다. 더욱 체계적으로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어요. 먼저 어머니의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어머니가 결혼 전에 살았던 곳, 일했던 곳, 친구들까지 모두 찾아봤어요.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결혼 전에 은행에서 일했다는 거였어요. 엄마가 은행에서 일하셨다고요? 아버지에게 물어보니 그제야 말해줬어요. 아, 그거? 결혼하기 전에 잠깐 일했던 거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긴요. 왜 그런 중요한 걸 말씀 안 해주셨어요?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해? 결혼하면서 그만뒀는데. 하지만 선희 씨에게는 중요한 정보였어요.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모르던 부분이었거든요. 선희 씨는 즉시 어머니가 일했던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20년도 더 전 일이라 기록을 찾기 어려웠어요. 그때 일했던 분들 중에 아직 계신 분 없나요? 글쎄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의한 결과 한 분을 찾을 수 있었어요. 박영숙? 아, 맞다. 기억나요. 정말 성실한 직원이었는데. 당시 과장이었던 이철민 씨는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영숙 씨를 찾아요? 선희 씨는 어머니의 실종 사연을 이야기했어요. 그런 일이 정말 안 됐네요. 영숙 씨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는데. 혹시 우리 엄마가 은행 다닐 때 특별한 일 같은 거 없었나요? 특별한 일이요? 글쎄. 이철민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런데 영숙 씨가 그만둘 때 좀 이상했어요. 이상했다고요?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도 제대로 말 안 하고 그냥 개인 사정이라고만 하고. 언제쯤이었나요? 1975년쯤? 결혼하기 몇 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 새로운 정보였어요. 어머니가 결혼 전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선희 씨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려 했지만 이철민 씨도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큰 수확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숨겨진 과거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찾은 거였어요. 그 후 선희 씨는 어머니의 결혼 전 행적을 더 자세히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30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쉽지 않았어요. 2002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지 벌써 9년째였어요. 그해 선희 씨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겠다고 선언한 거였어요. 선희야, 아버지도 이제 혼자 살기 힘들어. 좋은 분을 만났거든.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이제 30이 넘었잖아. 아버지 걱정 말고 내 인생 살아. 그리고 아버지도 남은 인생 생각해야지. 선희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마저 어머니를 포기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거였으니까요. 엄마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엄마는 이미 9년이나 지났잖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해. 받아들이긴요. 저는 절대 인정 안 해요. 선희 씨는 집을 나가 버렸어요. 아버지와 같은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선희 씨는 정말 혼자가 되었어요.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어요.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면서 어머니를 찾는 일을 계속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 아버지는 엄마를 포기했지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찾을 거예요. 선희 씨는 어머니를 향해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선희 씨만의 외로운 여정이 계속되었어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선희 씨의 30대 초반은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해 가족과의 관계도 소원해졌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어요. 무엇보다 어머니를 찾을 단서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하는 사람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없어졌어요. 선희 씨, 이제 정말 다른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실종자 가족 모임에서 만난 희망이 님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른 생각이요? 10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선희 씨도 이제 결혼 생각을 해보시고. 희망이 님 마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희 씨는 실망스러웠어요. 그래도 희망이 님만은 자신을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이해해요. 하지만 너무 자신만 희생하지는 마세요. 어머님도 선희 씨가 행복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희망이 님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선희 씨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선희 씨에게 한 가지 희망이 생겼어요. DNA 검사 기술이 발달하면서 신원 미상 시신의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 거였습니다. 혹시 우리 엄마가? 선희 씨는 상상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했어요. 경찰서에 가서 DNA 샘플을 제공했습니다. 전국의 신원 미상 시신들과 대조해 보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일치하는 시신은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막막했어요. 어머니가 살아 계시다면 왜 연락이 없을까요? 2004년 선희 씨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봤어요. 인터넷이 더 발달하면서 온라인 수사도 가능해진 거였습니다. 어머니의 사진과 정보를 여러 사이트에 올렸어요. 블로그도 만들어서 매일 어머니를 찾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엄마를 찾습니다 라는 제목의 블로그였어요. 1993년 12월 15일 저의 어머니 박영숙이 실종되었습니다. 어디서든 제 어머니를 보신 분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매일 이런 내용을 올렸어요. 때로는 어머니와의 추억을, 때로는 현재의 심정을 써내려 갔습니다. 블로그 방문자도 조금씩 늘어났어요.
댓글로 응원해주는 분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결정적인 정보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 선희 씨에게 큰 충격이 찾아왔어요. 그동안 함께 활동했던 희망이님이 어머니를 포기한다고 선언한 거였습니다. 선희 씨, 저는 이제 그만하려고 해요. 네? 왜요? 10년이에요, 10년. 더 이상은 제 인생도 살아야겠어요. 희망이님은 50대가 되었어요. 어머니를 찾느라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아왔는데 이제는 정말 지쳤다고 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되죠. 선희 씨도 이제 정말 다른 생각을 해보세요. 저처럼 나이 들기 전에. 희망이님의 마지막 조언이었어요. 그 후로 선희 씨는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실종자 가족 모임에서도 점점 발길이 멀어졌어요. 다들 하나둘씩 포기하거나 다른 삶을 택하고 있었거든요. 2005년 어머니가 사라진 지 12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해 선희 씨는 36이 되었어요. 결혼 정년기를 한참 넘긴 나이였습니다. 선희야, 정말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남동생이 와서 말했어요. 남동생은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었어요. 형부도 걱정하고 있어. 너 이대로 늙어가는 거 보기 안쓰럽다고. 제 걱정은 하지 마. 걱정 안 할 수가 있어? 너는 내 누나인데. 그리고 엄마도 내가 이런 모습 보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남동생의 말도 맞았어요. 하지만 선희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해 가을 선희 씨에게 마지막 희망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의 재혼 상대인 새어머니가 찾아온 거였어요. 선희야, 나도 엄마니까 내 마음을 이해해. 하지만 이제는 정말 놓아주는 게 어떨까? 새어머니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안해. 하지만 12년이야, 12년. 내 어머니도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실 거야. 새어머니는 의외로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선희 씨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진심으로 걱정해줬습니다. 선희야, 내가 행복해져야 내 어머니도 편안하실 거야. 계속 이렇게 찾아다니면 내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 새어머니의 말에 선희 씨는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정말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걸 원하실까?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끝까지 찾을 거예요. 그날 밤 선희 씨는 혼자 울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엄마, 정말 어디 계세요?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그저 고요한 밤만 계속될 뿐이었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선희 씨는 정말 마지막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40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혼자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보자. 선희 씨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그해 선희 씨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했어요. 어머니가 사라지기 직전의 행동을 더 자세히 분석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실종 당일뿐만 아니라 그 전 몇 달 동안의 행동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봤어요. 1993년 10월부터 어머니가 이상했다고 했으니까. 선희 씨는 공책에 날짜별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어머니와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 그러고 보니 영숙이가 그때 전화를 자주 받더라고. 그런데 좀 이상했어. 교회에서 만난 권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상했다고요? 응, 전화 오면 멀리 가서 받더라고. 평소에는 우리 앞에서도 그냥 받았는데. 언제부터요? 10월부터인가? 그때부터 전화 받을 때 자리를 피하더라니까. 이것도 새로운 정보였어요. 어머니가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통화를 했다는 거였습니다. 선희 씨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비슷한 증언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그 무렵에 서울에 볼 일이 있다고 자주 나가더라고.
무슨 볼일인지는 말 안 하던가? 응, 그냥 볼 일이 있다고만 하고. 보통 오후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어. 어머니가 실종되기 전 2개월 동안 서울을 자주 다녔다는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선희 씨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실종이 우발적인 게 아니라 뭔가 계획된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왜? 무슨 이유로? 2007년 선희 씨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수첩을 하나 더 찾았어요.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수첩을 펼쳐보니 어머니의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김 과장 마이너스 화요일 3시 이 변호사 마이너스 목요일 오후 증언 준비 마이너스 다시 확인.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메모들이었어요. 특히 증언 준비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뭔가에 대해 증언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선희 씨는 그 수첩을 들고 경찰서에 갔어요. 이런 게 있었는데 혹시 수사에 도움이 될까요? 담당 경찰관은 수첩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13년이나 지난 일인데 이것만으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증언 준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증언이라. 혹시 어머니가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의 말에 선희 씨는 희망을 품었어요.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사해 봤는데 1993년 당시 어머니와 관련된 사건 기록은 없네요. 죄송합니다. 또 다시 막다른 길이었어요. 하지만 선희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그 수첩의 의미를 파악해 보기로 했어요. 김 과장 이 변호사라는 단서를 가지고 1993년 당시 어머니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찾아봤습니다. 몇 달 동안의 노력 끝에 드디어 이 변호사를 찾았어요. 이정훈 변호사님이세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박영숙 씨 딸입니다. 1993년에 저희 어머니와 만나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박영숙. 아, 그분. 기억납니다. 정말요? 우리 어머니를 기억하세요? 네, 그런데 왜 갑자기? 선희 씨는 어머니의 실종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일이. 참 안 됐네요. 변호사님, 1993년에 우리 어머니와 무슨 일로 만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또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번에는 더 길었습니다. 이게 전화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시간 되시면 사무실로 한번 오세요. 드디어였습니다. 13년 만에 어머니의 행적을 아는 사람을 찾은 거였어요. 다음 날 선희 씨는 이정훈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큰 사무실이었어요. 어머니 실종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이정훈 변호사는 60대 초반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변호사님, 1993년에 저희 어머니와 어떤 일로 만나셨나요? 그게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일이긴 한데.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께서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금융사기 사건과 관련해서요. 금융사기요? 네, 어머니가 어떤 금융회사의 비리를 목격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 증언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선희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금융사기 사건의 증인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꽤 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매우 고민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고민이요? 네, 증언을 하면 가족들에게 위험이 올 수도 있다고 걱정하셨어요. 선희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어머니가 가족을 보호하려고 무슨 일에 연루되었던 걸까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떤 결정을 하셨나요? 그게 마지막에 만났을 때는 증언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은 모르게 조용히 처리하겠다고. 변호사의 말에 선희 씨는 깨달았어요.
어머니의 실종이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다는 것을. 혹시 그 사건 기록이 남아 있나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08년 이정훈 변호사의 도움으로 선희 씨는 1993년 당시의 금융사기 사건 기록을 찾을 수 있었어요. 대한투자신탁 횡령 사건이라는 제목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꽤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 기록에서 선희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증인 명단에 어머니의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증언 거부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증언 거부라니. 그럼 엄마가 결국 증언을 안 하신 건가요? 선희 씨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건 기록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정훈 변호사가 중요한 정보를 주었어요. 그런데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아직 살아계세요.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말요? 누구신데요? 김창호 검사님이에요. 지금은 퇴직하셨지만 드디어 어머니의 실종 이유를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인물을 찾은 거였어요. 김창호 전 검사는 70대의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어요. 집에서 만났는데 여전히 정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박영숙 씨요? 아, 그분. 기억나요? 정말 기억하세요? 네, 그분 때문에 사건이 복잡해졌거든요. 김창호 전 검사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박영숙 씨는 대한투자신탁에서 일어난 횡령의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분의 증언이 있으면 사건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증언을 안 하셨나요? 처음에는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면서. 위험하다고요? 네, 당시 사건 관련자들이 증인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일이 있었어요. 박영숙 씨도 그런 압박을 받으신 것 같아요. 선희 씨는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나요? 마지막에 만났을 때는 가족들과 함께 어딘가로 피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건이 정리될 때까지. 피한다고요? 네, 신변 보호 차원에서요. 아마 어디 안전한 곳에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김창호 전 검사의 말을 들으며 선희 씨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니가 가출한 게 아니었어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숨은 거였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 지금도 어딘가에 살아계실 가능성이 높죠. 다만 아직도 나타나지 않으신 걸 보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건가요? 글쎄요, 15년이나 지났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네요. 그날 밤 선희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15년 만에 알게 된 진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머니는 가족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거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해요. 선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2009년 말 선희 씨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2010년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엄마가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해. 선희 씨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어머니가 숨어 있을 만한 곳들을 체계적으로 찾아보기로 한 거예요. 먼저 어머니의 친척들을 모두 찾아갔어요. 혹시 어머니가 연락한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영숙이가 연락했다고? 그런 적 없는데. 정말 없었어요? 혹시 비밀로 해달라고 하면서. 하지만 모든 친척들의 대답은 똑같았어요. 어머니로부터 연락받은 적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은 어머니의 친구들이었어요.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하네. 그럼 엄마가 혼자서 어딘가에 숨어 계시는 건가? 선희 씨는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가 새로운 신분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0년 3월 선희 씨에게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어요. 김창호 전 검사에게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선희 씨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전화로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희 씨는 급하게 김창호 전 검사를 만났어요. 선희 씨, 사실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뭔가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저에게 편지 한 통을 맡기셨어요. 편지요? 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딸에게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김창호 전 검사는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왜 지금에서야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조건을 다셨거든요. 17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 전해달라고. 선희 씨의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어머니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17년. 올해가 딱 17년째네요. 네, 그래서 연락드린 거예요. 선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여기서 읽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봉투를 열자 어머니의 친필로 된 편지가 나왔어요. 사랑하는 우리 선희야. 편지를 읽는 순간 선희 씨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박영숙의 편지. 사랑하는 우리 선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엄마가 17년 동안 돌아가지 못했다는 뜻이겠구나. 정말 미안해, 내 딸. 엄마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궁금했을 거야. 가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하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란다. 엄마는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서 떠난 거야. 모순되게 들리겠지만 정말이야. 1993년 그해 엄마는 큰 사건에 휘말렸어. 예전에 은행에서 일할 때 알게 된 부정한 일들에 대해 증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거든. 처음에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점점 위험해졌어. 사건 관련자들이 엄마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가족들에게 위험이 올 수도 있다고 협박했지. 그때 엄마는 결심했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혼자 숨기로 한 거야. 사건이 정리될 때까지만. 몇 년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생각보다 복잡했어. 사건 관련자들의 추적도 계속되었고 엄마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지. 그러다 보니 1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버렸구나. 선희야, 엄마가 가장 걱정하는 건 내가 엄마를 찾느라 내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거야. 엄마를 찾아주는 마음은 고맙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라는 거야. 그것이 엄마의 진짜 바람이란다. 만약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제는 정말로 엄마를 놓아줘. 엄마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을 테니까. 사랑한다, 내 딸. 정말 많이. 마이너스 엄마가. 편지를 다 읽은 선희 씨는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17년 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해결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지키려고. 네, 그런 분이셨어요. 가족 사랑이 남다르셨죠. 김창호 전 검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 계실까요? 글쎄요. 17년이면 정말 긴 세월이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 수도. 선희 씨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선희 씨는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만나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야? 엄마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음 날 선희 씨는 아버지와 새어머니 그리고 남동생까지 모두 불러서 편지를 공개했어요. 편지를 읽은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그럼 엄마가 우리 때문에?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오해했구나. 17년 동안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어. 남동생도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가출했다고 생각해서. 그날은 가족 모두가 울었어요. 17년 만에 알게 된 진실이 너무 아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지? 엄마를 계속 찾아야 하나? 남동생이 물었어요. 선희 씨는 고민에 빠졌어요. 어머니의 편지에는 이제 놓아달라고 했지만 정말 놓을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선희 씨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보기로 한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신 건지 아니면 아직 어딘가에 살아계신 건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엄마, 마지막이에요.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2010년 6월 선희 씨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과거와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새로운 신분으로 살고 있다는 가정하에 수소문을 시작한 거예요. 17년이면 어딘가에서 정착해서 살고 계실 수도 있어. 선희 씨는 전국의 복지관, 병원, 교회 등을 찾아다녔어요. 혹시 기억을 잃고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워낙 많은 시간이 흘렀고 단서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선희 씨인가요? 인터넷에서 실종자 찾기 글 봤는데. 네, 맞습니다. 혹시 저희 어머니를 아세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비슷한 분을 본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경기도 안산의 한 사회복지사였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저희 복지관에 가끔 오시는 분이 계세요. 나이나 체격이 비슷해서. 선희 씨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계세요? 네, 일주일에 한두 번 오세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혹시 성함은 뭐라고 하시나요? 김순덕이라고 하시는데. 아마 가명일 것 같아요. 신분증도 없으시고. 김순덕. 어머니의 본명과는 다른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가명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지금 즉시 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시간이면 계실 거예요. 선희 씨는 급하게 안산으로 향했어요. 17년 만에 재회일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안산의 복지관에 도착했을 때 선희 씨의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어요. 김순덕 할머니 말씀이시죠? 저기 계세요. 복지사가 가리킨 곳을 보는 순간 선희 씨는 숨이 멈췄어요. 거기 앉아 있는 여성은 어머니였습니다. 17년의 세월이 흘러서 많이 늙으셨지만 분명히 어머니였어요. 엄마. 선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그 순간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선희를 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선희야? 엄마. 정말 엄마예요. 선희 씨는 달려가서 어머니를 껴안았어요. 17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선희를 안았어요. 내 딸이 왔구나. 복지관의 다른 사람들도 모두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어머니와 선희 씨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17년 동안 얼마나 찾았는데.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선희야. 정말 미안해. 편지는 받았어요. 우리를 지키려고 그랬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정말 몇 년만 있으면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어. 하지만 점점 복잡해졌고 어머니는 17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1993년 그날 엄마는 정말로 화장실에 갔었어. 하지만 거기서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만났지. 누구요? 사건 관련자 중 한 명이었어. 그 사람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협박했어. 증언하면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특히 너와 동생을. 그래서요? 그 사람이 차를 준비해 뒀더라고. 지금 당장 따라오라고. 안 그러면 바로 너희들을 해치겠다고 했어. 선희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강제로 끌려간 거였습니다. 그럼 납치당한 거였어요?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 하지만 엄마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 너희들 생각에. 그 다음엔 어떻게 되셨어요? 처음엔 어떤 시골 마을에 감금되어 있었어. 하지만 몇 달 후에 기회가 생겨서 도망쳤지. 어머니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도망친 후에도 돌아갈 수가 없었어. 그 사람들이 아직 찾고 있었거든.
그래서 신분을 바꾸고 숨어서 살기 시작했어. 17년 동안 계속요? 처음 몇 년은 정말 무서웠어. 언제 들킬지 몰라서. 그러다 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린 거야. 선희 씨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럼 이제는 괜찮은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응, 이제는 괜찮을 거야. 사건 관련자들도 대부분 처벌받았고 시효도 지났고. 그럼 이제 집으로 가요. 아버지도 동생도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선희야, 이제는 너무 늦었어. 17년이라는 세월이. 늦었다니요? 전혀 늦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는 재혼했잖아. 그리고 너희들도 이제 다 컸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가 돌아오시는 게 중요해요. 선희 씨는 간절하게 말했어요. 선희야, 엄마는 이제 김순덕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어. 여기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거 다 상관없어요. 엄마는 박영숙이에요. 두 모녀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17년의 빈 시간을 채우기엔 하루가 부족했습니다. 그날 저녁 선희 씨는 가족들에게 연락했어요. 아버지, 엄마를 찾았어요. 뭐?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살아계세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가족들이 모두 안산으로 왔어요. 아버지, 새어머니, 남동생, 그리고 남동생의 가족까지. 17년 만에 가족 상봉이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어요. 철수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하긴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영숙 씨. 새어머니도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고생하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남동생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 잘못 생각했어요. 가출했다고 생각해서. 죄송해요. 내 아들. 많이 컸구나. 그날은 정말 감동적인 하루였어요. 17년의 빈자리를 채우기엔 부족했지만 가족이 다시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머니를 찾은 후 선희 씨 가족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선희 씨가 말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선희야, 엄마가 돌아간다고 해서 모든 게 예전처럼 될 수는 없어. 왜요? 가족인데. 내 아버지는 이미 새로운 가정을 꾸렸잖아. 엄마가 돌아가면 모든 게 복잡해져. 어머니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17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다 같이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선희 씨가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영숙 씨, 정말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재혼을 하게 되었어. 하지만 괜찮아요, 철수 씨. 17년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말을 끊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족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새어머니가 말했어요. 저도 언니를 가족으로 생각해요. 불편하시겠지만 함께 살 방법을 찾아봐요. 새어머니의 말에 모두 놀랐어요. 정말 대단한 마음이었거든요. 고마워요. 하지만 그러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선희 씨가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엄마, 저와 함께 살아요. 제가 엄마를 모실게요. 선희야. 17년 동안 엄마를 찾느라 결혼도 안 했잖아요. 이제라도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요. 선희 씨의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너의 인생을 망쳤구나. 망친 게 아니에요. 엄마 덕분에 저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결국 어머니와 선희 씨는 함께 살기로 했어요.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모녀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2010년 8월 어머니와 선희 씨의 새로운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17년의 공백을 채우기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엄마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글쎄, 그냥 하루하루 버텼지 뭐. 너희들 생각하면서. 외롭지 않으셨어요? 외로웠지. 하지만 너희들이 안전하다는 생각에 참았어. 어머니는 17년간의 삶을 조금씩 들려주었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다고 했어요. 언제 들킬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잠도 못 잤다고요.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포기하게 되었어.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지. 그래도 우리 생각은 하셨죠? 매일 했지. 선희가 어떻게 지내는지, 결혼을 했는지, 아이는 있는지. 어머니의 말에 선희 씨는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죄송해요. 저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선희야, 엄마가 가장 고마운 건 내가 엄마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17년 동안 두 모녀는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갔어요. 몇 달 후 어머니에게도 변화가 생겼어요. 선희야, 엄마도 이제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뭘 하실 거예요? 17년 동안 숨어만 살았으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살고 싶어. 어머니는 주민등록도 다시 복구하고 정식으로 박영숙이라는 이름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더라. 내가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 어머니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한편 선희 씨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어요. 선희 씨, 저희 단체에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실종자 가족을 돕는 시민단체에서 제안이 온 거였어요. 17년간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선희 씨는 고민했어요. 어머니를 찾은 지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봐야지.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어머니의 격려로 선희 씨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모녀는 각자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2011년 봄 선희 씨에게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어요. 시민단체에서 함께 일하게 된 박민수 씨와 사랑에 빠진 거였어요. 선희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박민수 씨는 선희 씨의 17년간의 노력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40이에요. 결혼하기엔 늦었죠. 늦었다니요? 지금이 딱 좋은 때인 것 같은데요. 박민수 씨의 고백에 선희 씨는 행복했어요. 17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행복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엄마, 저 결혼하고 싶어요. 정말? 누구랑? 민수 씨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그래, 해야지. 엄마 때문에 늦었는데 이제라도.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엄마 덕분에 진짜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2011년 가을 선희 씨와 박민수 씨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새어머니, 남동생까지. 특히 어머니가 선희 씨에게 베일을 씌워주는 순간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선희야, 행복해라. 정말 행복해라. 엄마도 함께 행복해요. 그날은 정말 완벽한 하루였어요. 17년간의 기다림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2012년 선희 씨는 첫 아이를 임신했어요. 43세의 늦은 임신이었지만 가족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내가 할머니가 되는구나. 정말 꿈 같아. 엄마, 이름도 지어주세요. 정말? 내가? 네, 엄마가 지어주세요. 어머니는 며칠 동안 고민하시더니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희망이는 어때? 김희망. 희망이요? 응,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 아이니까. 정말 좋은 이름이었어요. 2013년 봄 김희망이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엄마, 저희 딸이에요. 선희 씨가 갓난 아이를 어머니 품에 안겨드렸어요. 내 손녀. 정말 예쁘구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희망이를 안았어요. 20년 전에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이제 우리 가족이 완성된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17년간의 기다림과 아픔을 거쳐 이제야 진짜 가족이 완성된 거였습니다. 희망이가 자라면서 어머니는 정말 행복해했어요. 할머니, 할머니. 그래, 내 손녀. 할머니가 여기 있다. 어머니와 희망이의 시간은 정말 소중했어요. 어머니가 놓쳤던 모성애를 희망이를 통해 채워가는 것 같았습니다. 2015년 어머니는 70세가 되었어요.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엄마 병원에 가봐요. 괜찮아, 그냥 늙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선희 씨는 걱정이 되어서 강제로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암입니다. 많이 진행된 상태네요. 얼마나 남았나요? 길어야 6개월 정도. 선희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겨우 찾은 어머니를 또 잃어야 한다는 건가요? 엄마 치료해요. 돈은 제가 마련할게요. 선희야, 됐어. 엄마는 이제 충분해. 충분하긴요. 희망이가 아직 어린데. 희망이는 내가 잘 키울 거야. 그리고 할머니 기억도 잘 간직해주고. 어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엄마 제발. 치료받아요. 선희야,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손녀까지 볼 수 있었으니까. 어머니의 말에 선희 씨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아직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해요. 17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지난 5년이 정말 행복했어. 어머니는 선희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선희야, 엄마 약속해.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살라고. 엄마와 함께여야 행복한 거예요. 아니야, 너는 민수 씨와 희망이와 함께 행복할 수 있어. 그 후 6개월 동안 선희 씨는 어머니와 정말 소중한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의 17년간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듣기도 하고 어머니가 못다 한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선희야, 엄마가 가장 후회하는 건 너의 20대와 30대를 빼앗은 거야.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그 시간들이 아깝지 않아요. 정말? 내 엄마를 찾는 과정에서 진짜 사랑이 뭔지 배웠으니까요. 어머니는 희망이와도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희망아, 할머니가 없어도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할머니 어디 가요?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가서 희망이를 지켜볼 거야. 2016년 봄 어머니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선희 씨의 손을 꽉 잡고 계셨습니다. 고마웠어, 내 딸. 정말 고마웠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복지관 사람들, 시민단체 사람들, 그리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선희 씨 어머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17년 동안 가족을 지키려고 희생하시고, 그리고 선희 씨도 정말 대단해요. 17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 줬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선희 씨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사라진 그 휴게소를 찾아갔어요. 23년 만에 다시 찾은 그곳은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는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될게요. 선희 씨는 휴게소 벤치에 앉아서 어머니께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희망이를 지키고 남편을 지키고 그리고 어머니처럼 사랑하며 살겠다고 말이에요. 바람이 불어와 선희 씨의 머리카락을 쓸어갑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선희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책으로도 출간되었고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엄마의 사랑을 느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희망이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선희 씨에게 가장 소중한 보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17년을 허비한 게 아깝지 않으세요? 선희 씨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허비한 게 아니에요. 그 17년이 있었기에 진짜 사랑을 알게 되었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선희 씨의 17년은 허비가 아니라 투자였습니다. 사랑에 대한 투자였어요. 그리고 그 투자는 결국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오늘도 선희 씨는 희망이와 함께 할머니 사진 앞에 앉아 있어요. 할머니, 오늘 희망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어떤 가족이 실종된 아버지를 찾는 걸 도와드렸어요. 엄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있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계신 것 같았어요. 마치 잘했다, 내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선희 씨는 희망이의 손을 잡았어요. 희망아, 할머니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 뭐예요? 진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라는 걸. 희망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엄마. 그래, 우리 모두 할머니처럼 사랑하며 살자. 그렇게 박영숙의 사랑은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딸에게서 손녀에게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고. 어떤 사람들은 17년을 기다린 선희 씨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박영숙 씨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둘 다예요. 아니, 3명 다예요. 박영숙, 김선희, 그리고 김희만까지. 이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그리고 이어지는 사랑.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17년이든 30년이든 기다릴 수 있다는 것.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대를 이어 전해진다는 것. 1993년 겨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오해와 원망을 넘어선 용서의 이야기였고요.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다린 믿음의 이야기였습니다. 박영숙 씨는 2016년 봄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딸 선희 씨의 마음속에, 손녀 희망이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서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17년을 기다린 선희 씨를, 17년을 숨어 지낸 영숙 씨를, 그리고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준 사랑의 힘을 말이에요. 진짜 사랑은 시간도 거리도 심지어 오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 앞에서는 기적도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분들이 선희 씨와 영숙 씨처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래서 행복한 결말을 맞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